네, 수도권의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곳을 통계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서울의 국제 경쟁력 2013년도에 다 가는데 해가요. 2013년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1,000만 시민이 함께하는 네.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과연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지 관련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최종적인 보고서는 뭐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만 네. 이미 어떤 몇 가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일본의 그 모리 재단에서 이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영어로는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GPCI라고 하는 이런 지수가 될 텐데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어 왔고 단순히 한 가지 항목만이 아닌 11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서 그 도시의 현주소와 그리고 미래의 잠재 가능성 그리고 다른 40여 개 세계적인 그 도시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몇 등이나 했어요? 과연 몇 등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뭐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1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11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하는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그 일본의 모리 재단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표가 되는데요. 네, 네.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뭐 특정한 어떤 그 국가의 색깔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 네. 이 지표는 주요한 40개 도시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6개 주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네. 교통 접근성.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가도 함께 측정을 합니다. 도시 활동을 견인하는 글로벌 액트가 되겠죠. 경영자, 연구자, 그다음에 문화예술가, 아티스트, 관광객, 그리고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해서 5개의 행위자, 총 11개의 지표에 대해서 네. 측정을 하게 되고요. 아주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가중치도 부여를 해서 어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도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도시를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발을 많이 했다, 뭘 많이 건설했다 이런 거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종합적인 치수를 갖고 평가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들은 이 조사가 특히 중요한 점과 네. 좋은 점은 이 여러 가지 경쟁력, 종합적인 경쟁력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한 수준에 비해서 부족한 점, 그렇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까지도 함께 알려준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추세를 보게 되면 왜 어떤 도시들은 도시의 경쟁력과 매력을 잃어가는가, 어떤 도시들은 도시의 경쟁력과 매력을 높여가는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 좋은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쭉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상승 곡선입니까? 2008년에 서울은 40개 도시에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탑 10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요. 이후 서울의 상승세는 무서웠습니다. 2011년에 7위, 2012년에 드디어 6위 올랐고요. 2013년에는 서울의 순위가 전체에서 6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1위가 런던입니다. 2013년 결과 2위는 뉴욕,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싱가포르 이런 어떤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7위가 암스테르담, 그래요? 그리고 8위가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각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능 부문. 이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개 도시 중에서 6위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치 한국의 경제, 한국 경제의 엔진을 또 서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이 경제에서는 8위에 올랐습니다. 연구개발은 6위, 이 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순위였습니다. 14위. 네. 가장 만족도가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거주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거주요? 예, 40개 도시 중에서 23위를 차지했고요. 환경은 12위, 교통 접근성은 6위였습니다. 얼마 전 발표되었던 그 지하철 관련된 경쟁성 각 도시에 그래도 서울 지하철이 가장 그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 네.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GPCI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GPCI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 단연
서울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6위가 되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등록이 아주 많았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산업재산권 등록이라면 어떤 거죠? 그건?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네. 특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특허 등록 쓰는데 이 서울의 뭐 테아란노라든지 그 다음에 구로를 가게 되면 우리가 벤처밸리도 있지 않습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서울시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시의 이런 다양한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네.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살아났던 것이 서울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교통 접근성 분야도 6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이런 대중교통 수단도 있었겠지만 특히 두드러지게 높게 평가받았던 부분 바로 국제 화물편 취향 어떤 도시 수 이 분야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거를 네. 통해서 세계 각종 우편물, 예. 그 다음에 화물 등이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이런 서울의 어떤 접근성이 교통 접근성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거주 만족성에 있어서의 또 도시 평가를 보면은 낮은 평가를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또 도쿄입니다. 또 뉴욕도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편이었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도시들이 아주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주 만족도가 쉽게 높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한 가지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위해서 더욱 좀 제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2012년 국토해양부가 실시했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전국 16개 강형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한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주거 만족도입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어떤 조화와 만족도가 될 텐데요. 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58%, 하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의 경우에는 65%의 만족도, 대전의 경우에는 6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거든요. 인천시를 낮고. 현저하게 낮네요. 예, 인천 다음으로 광역도시권에서는 가장 낮은, 그러네. 인천 다음으로 낮은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화가 가속하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그 인구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어떤 그 녹지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태부적인 상태고요. 그리고 좀 서울의 어떤 그 산소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 네. 좀 조성되지 못한 측면이죠. 뉴욕 그러면 우리가 센트럴파크가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요. 서울의 경우에 뭐 서울숲 등 다양한 그런 어떤 녹지 공간이 조성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아파트 밀집 지역 네. 또 회색 도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아직까지는 탈피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싸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 경쟁력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도 좀 네. 제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 그런 이유들이 환경 지수도 낮은데 이제 한몫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환경지수가 2009년과 2010년 이 이제 도시 경쟁력, 국제 도시 경쟁력 지수를 측정할 때만 해도 서울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영향은 베이징도 상당히 환경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뭘까요? 베이징과 서울이 공통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의 원인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계속 개발 정책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죠. 네. 역시 돌발 질문이라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황사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빙고, 그렇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김앵커님의 또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인데, 미세먼지, 바로 이 부분이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거주하는 시민들도 좀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하기에는 이 황사, 미세먼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경쟁력을 낮추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가지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2012년 서울 서베이 자료입니다. 네. 2010년의 경우에도 대기 환경의 만족도는 6.71, 2011년에도 6.73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2007년부터를 비교를 하신다면. 그렇지만 2012년부터 또 황사, 미세먼지의 이 대기 환경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대기 환경 부분, 환경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경쟁력이 조금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고 그러면 사후적으로도 이거와 관련된 어떤 질병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네. 정책들이 나온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2013년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조금 더 점수가 이 부분은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 혹시 더 14년도, 심했으니까요. 네, 네네. 네. 좀 더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화석연료가 계속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 그러는데요. 이게 한중 간의 또 외교 문제 분쟁도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시민활동 영역 부분. 이 시민활동 영역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 도시에서의 순위는 서울이 6위였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순위인데요. 특히 이제 시민 활동 영역 부분에서 보면은 이 경영자,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서울이 좋은 환경 7위에 올라 있고요. 또 연구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서울이 네. 7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가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척박한 그런 환경으로 네. 이유가 33위였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많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네. 또 비용적으로 좀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그러한 어떤 예술 활동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문화예술 공간도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세계적인 도시들과 견줄 때는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세계적인 공연장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우리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를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보였던 도시들을 보면은 역시나 파리, 뉴욕, 베를린, 런던 같이 또 비엔나 문화예술이 꼽히어진 그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여행객의 경우에도 16위로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자 편의는 강조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졌고요. 24위 거주자들 역시 실제 서울이 가지는 경쟁력은 크지만 이 도시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 이 거주자들, 생활자들의 경우에는 네. 24위로 경쟁력이 좀 낮았다는 점은 향후에 이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민들이 만족한 부분과 이제 미흡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을 쓰면 좋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속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도시가 서울을 비롯해서 또 중국의 베이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고 서서히 하락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냐면은 대만의 타이베이, 네. 일본의 후쿠오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태국의 방콕이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아마 반면교사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그리고 도시민들을 위한 다양하게 내놓았던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이 좀 더 치밀하게 네. 이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다양하게 네. 내놓았던 그런 서울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민들의 생활로 또 스며드는 이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 서울시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이 도시 경쟁력도 내년에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더 높아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통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네. 상당히 서울이 잘 돼 있지만 사람이 사는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주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삶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뒤처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누차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000만 시민이 사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뭐 1만, 2만 명이 사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도시의 크기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는 높다는 점에서 좀 더 치밀하고 긴밀한 알겠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만족감을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좀 점수가 낮은 것 좀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